진짜 이야기예요. 문제 1847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847년에서 48년. 다시 돌아가요. 이 너무나 한적한 교회 하인즈빌에 이사를 온 농부의 딸 마거릿과 케이트는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과 놀거리가 부족하고 또래 친구들이 부족한 이 상황에 너무나 심심한 나머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신들의 놀이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뭐냐 하면 밤에 잘 때 엄마 아빠 놀래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놀래키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쿵쿵거리는 소리를 어떻게 내냐 하면 사과를 끈에다가 묶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저기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겠죠. 놀이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부모님은 잠조차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쿵 하는 소리가 정말 실수로만 나도 경기를 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매는 놀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키득키득거린 거죠. 엄마 아빠 봐봐, 떨리는 거 봐봐, 너무 재밌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너무 성공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 놀이에 질리게 돼. 왜냐하면 너무 밤낮 없이 들리니까 부모님도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냥 아휴 또 들리는구나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자매는 어떤 놀이를 고안하냐면 이거를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들키지 않게 하고 싶어서 사과를 들고 있지 않은 채로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도록 노력합니다. 어떻게 내요? 발의 힘줄을 컨트롤을 해서 발가락 뼈와 발목 뼈 사이를 뚜둑거리는 소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 소리였던 거예요, 최초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나이 트릭과 죽은 아들의 트릭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발가락 또덕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사과 쿵쿵거리는 소리랑 비슷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또 다음을 궁금해해야지.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하실에서 발견된 뼈 조각은 뭐예요? 지하실에서 발견된 뼈 조각은요, 1848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셜록의 저자인 아주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 있죠? 그분이 말년의 오컬트에 엄청나게 빠져 계셨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죽었냐면 강령술 강의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서 코난 도일. 이 아서 코난 도일이 자기 글을 통해서 주장했던 거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도일이?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또 궁금하죠. 그러면 1904년에 발견됐다는 그 사람뼈랑 주석조와 그 주석 상자는 뭐예요? 그거는요, 미국의 심령협회가 조사를 했는데요, 다 거짓말이래요. 뻥이야. 뻥이었어. 너무나 당연하게 그곳에서 죽었던 찰스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40여 년간 속였던 폭스 자매는 1888년, 그러니까 위저보드라는 게 만들어지기 3년 전에 지역신문에다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00명이 모인 뉴욕 뮤직 아카데미에서 마거릿은 심령술 트릭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어땠냐 하면요, 이렇게요. 강령술 트릭을 공개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사실 트릭입니다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어. 전 귀신이 온 거야. 저건 유령이 온 거지 절대 마거릿 부인이 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다 거짓말이었어, 다 뻥이야, 얘들아 믿지마, 이거 사실 내가 그냥 소리 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의사 2명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소리는 지금 부인이 엄지발가락 첫 관절을 움직이며 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궁금하겠죠. 그럼 왜 이제 와서 밝혔어요? 도가니가 나가서 그러셨나요? 이제는 관절이 너무 아프셨나요? 마거릿은 왜 이제야 밝혔냐라는 질문에, 그리고 왜 이제야 밝히게 되었냐, 죽을 때까지 물고 갔어도 됐는데 왜 이제 밝히게 됐느냐라는 질문에 마거릿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혼놀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랑 케이트는 너무나 어린아이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큰언니가 우리를 내세워 수입을 냈습니다. 강신술이라 칭해지는 이 한심한 사기의 진실을 알리고 싶었고 전 세계에 퍼진 이 강신술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든 나쁘게 악용될지 우린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신술을 탄생시킨 사람으로서 폭로의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강신술은 마술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미 악용이 됐죠. 제 고백으로 인해 영매술사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영매술은 다 사기입니다. 속임수며 위선이에요. 그 안에는 망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케이트 역시 강신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지만 확실한 건 자기와 마거릿이 강신술의 창시자임은 분명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사기인 건 사기인 거고 역사에 길이 남을 강신술의 어머니는 마거릿과 나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사기는 1850년부터 꾸준히 밝혀졌어요. 뉴욕 일부 지역 신문에서 이 소리의 정체는 사실 자매의 발 관절 부분에서 나는 소리다 라고 밝혔고 다음 해에는 뉴욕 주립대에서 의사들이 관절을 움직여 나는 소리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석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857년에 1884년에 각각 마거릿이랑 케이트를 대상으로 텔레파시와 강령술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마거릿이 시원하게 텔레파시 시험을 탈락합니다. 우린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강령술 때에도 두 다리를 고정시키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발이 고정됐을 뿐인데 영혼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어찌됐든 이 두 자매는 진실을 공개했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영매술사가 아닌 이 자매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강신술 트릭 공연회를 엽니다. 사실 강신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면서 트릭을 막 공연을 해요. 그래서 막 또닥또닥 막 이런 거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영매, 신기한 강령술, 위자보드 이런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너무 그냥 사람들은 그냥 영혼이 다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마술쇼가 있는데 와 정말 세기의 마술쇼 이런 거를 보겠어요? 아니면 마술쇼 트릭 폭로 공연 이런 걸 보겠어요? 폭로 공연을 볼 것 같긴 하다. 아무튼 뭔가 마술쇼 하면 뭔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심지어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 재밌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 자매에 대한 관심을 끊게 되고요. 결국 2년 후에 그들은 고백을 철회합니다. 아이고 사실 그게 진짜는 아니었어. 그냥 한번 해본 말이지. 너무 사람들이 아유 음모론 하니까 거기 장난 한번 친 거야. 우리가 강신술의 어머니인 건 변하지 않죠. 여러분들 스플리풋 한번 불러볼까요? 스플리풋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강신술계로 다시 컴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매들의 이야기는 그냥 순전히 어린아이들의 장난, 그리고 언니의 상술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치부를 한다 해도 그동안 그럼 사람들이 해왔던 이 강령술, 테이블 터닝이라든지 아니면 종이컵의 유리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위자모드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것도 전부 다 이 폭스 자매가 뒤에서 꾸민 걸까요? 진짜 강령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상 최고의 실험 물리학자로 불리며 영국 왕립과학연구소에서 일을 하며 아인슈타인이 연구실 벽지에다가 사진을 붙여놓을 정도로 존경하고 흠모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마이클 패러데이. 이 사람이 강령술의 트릭을 밝혀내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이 패러데이는요, 모를 수 있으니까 패러데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무학력자나 다름이 없었어요. 겨우 읽고 쓰기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읽고 쓰기밖에 못했던 이 13살짜리 소년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을 어디서 하냐면 재본소에서 합니다. 재본소에 수습공으로 들어가서 책을 꿰매는 일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비싸서 단 한 권도 가질 수 없었던 이 책들, 이 유명한 학자들의 원고를 공짜로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재본을 하면서 책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20살에 과학자의 조수로 들어가게 돼요. 과학자의 조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대로 된 수학조차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똑같은 실험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면서 이론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장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리고 전기를 대중화시킵니다. 독한 양반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자기장을 변화시켰다기보다 또 이제 또 과학 친구들, 우리 또 과학 잘하시는 친구들 또 이거 들으면 이게 아닌데 이게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 이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잠깐 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니까 거꾸로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순전히 착안을 한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 자기장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론을 밝혀낼 만한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걸 실험해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실험합니다. 그리고 수학과 이론을 알지 못했던 이 패러데이, 마이클 패러데이를 위해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증기 터빈 같은 걸 발명을 해서 전기를 대중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한 양반이요, 영국 왕립연구소의 회장직, 기사자기, 초호화 저택, 심지어 죽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던 웨스턴민스터 묘지에 심지어 뉴턴이랑 같이 묻힐 수 있는 이 영광을 다 마다합니다. 다 마다해요. 그리고 요구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배우지도 못하고 꿈조차 꿀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과학 강연을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뭐 막 철가루 막 무슨 뭐 자석 이런 걸 들고 다니지 않아요. 양초 한자로 들고 다녀요. 양초 한자로 들고 다니면서 과학 강연을 다니면서 못 배운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세 배우지도 못한 과학자가 못 배운 아이들을 위해서 눈높이로 교육을 하게 되고 모든 이론을 설명해 주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과학 강연을 한 적도 있는데 여기서 명언을 남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기를 처음 발명한 이후에 그럼 전기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어요? 라고 했던 한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멋있어. 멋있어. 아이고 이거 멋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너무나 과학적으로 빠졌습니다. 네. 독실한 종교인이기도 했던 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 오늘 여러분 소름 여러 번 돋죠? 이 종교인이었던 마이클 패러데이는 모든 자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신이 모든 세계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신론에 관심을 당연히 두게 됐겠죠. 그런데 이걸 믿진 않았어요. 하지만 강신론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임을 밝혀내기 위한 또다시 독종 실험을 시작하게 돼요. 자기가 만든 장치를 탁자에 붙이고 사람들이 나 유령 불러냈잖아. 탁자 움직였어. 내가 하면 탁자가 공중부양을 한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내 눈앞에서 강령술을 해봐라 라고 시켜요. 그런데 뭔가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인 걸 밝히기 위해서 탁자에다가 무슨 장치를 해뒀다 그러면 그러면 다 가짜라고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가벼운 장치예요. 뭐냐 하면 종이야. 종인데 탁자에다가 여러 장을 아주 얇게 이어붙여요. 그냥 정말 똑하면 떨어질 수 있게 이걸 이어붙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대로 준비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손을 올려놓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혼을 불러서 탁자를 왼쪽으로 이동해달라고 부탁 좀 하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영혼님 탁자를 왼쪽으로 움직여주소서 하게 되면 탁자가 갑자기 왼쪽으로 스르르 움직이는 거죠. 너무나 신기한 것. 너무나 신기한 것. 진짜로 있었던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영혼이 이 탁자 자체를 움직였다면 사람들이 손을 올리고 있었던 이 종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여기에다가 손을 올리고 있고 탁자가 움직인 거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손을 움직이면 종이는 똑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에요. 종이는 움직였습니다. 전부 다 손을 올려놨던 사람들의 종이는 죄다 왼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종이만. 자, 그러면 아까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 했죠? 실험이라고 했죠. 한 번 했으면 돼요? 아니죠. 여러 번 해야 되죠. 여러 번 해서 이 가설을, 자기가 강령술이 가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혀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실험 진행해 봅시다. 다음 실험은 건초로 하는 거예요. 건초로 하는 건데요. 건초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이거를 탁자 위에다가 장치를 해놔요. 그런 다음에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손이 아주 살짝이라도 턱 하고 움직이면 이 건초가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건초야. 이렇게 보이나? 이게 건초인데 건초로 지렛대를 만드는 거야.
얼마나 얇은지 알겠죠? 갈대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걸쳐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 같은 걸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건초 더미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거우니까 만약에 건초 더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건 툭 하면서 툭 하고 건초 더미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실험 장치를 고안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손의 움직임이라도 잡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장치를 가지고 사람들한테서 앞에서 또 영혼 좀 불러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건초 더미가 떨어지거나 영혼은 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어떠한 강령술의 유경험자들조차 이 마이클 패러데이 앞에서는 영혼을 불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강령술이라는 게 가짜라는 게 다 들통이 나게 되죠. 들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폭스 자매를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그녀들을 돕기 위해서 이 탁자를 움직인 걸까요? 그녀들은 강령술의 어머니니까 우리가 이 탁자를 움직여서 강령술이 진짜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탁자를 움직입시다. 응차, 응차,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 그 사람들은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현혹당했을 뿐이에요. 그냥 현혹당한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신이 들어맞았을 때에는 의미를 두지만 맞지 않을 때는 무시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들어맞은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흘려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스 자매의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강령술이 너무나도 그럴듯했고 당시의 시대상 역시 이 폭스 자매를 진짜라고 믿었고 너도 나도 강령술에 성공을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나도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나도 영혼 불러서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성공하고 싶은 거지. 정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만 움직여도 영혼 와서 봤어? 지금 봤어? 지금 탁자 움직인 거 봤어? 대박 쩔어. 우리 집에도 영혼 있잖아. 이름 뭘로 붙일까? 어머, 알프레드?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과 들어맞는 거를 눈에 불을 켜고 찾은 거죠. 그래서 밖에서 뭐 지진이 났든 밖에서 공사 중이든 뭐 누가 움직였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탁자가 움직인 거 그 자체만 보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심리 나왔죠? 확증 편향입니다. 자기가 강령술에 성공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탁자가 움직였다라는 사실만 기억해요. 원인은 중요치 않아요. 뭐가 됐든 나는 영혼을 불렀고 영혼이 왔으면 탁자가 움직여. 그러면 밖에서 공사를 했든 우리 집에 지진이 왔든 3살배기 애기가 탁자를 쥐고 흔들었든 영혼이 왔든 중요치 않아요. 그냥 탁자가 움직였으니까 영혼이 나한테 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모든 사실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을 주의 집중이라고 불러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 한 가지에만 초점을 두고 나머지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의 집중. 집중을 내가 원하는 곳에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나머지 그냥 별 시답지 않은 부분, 내가 사교 모임 가가지고 얘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부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99번 실패를 했고 한 번 성공했으면 나는 강령술 유경험자인 거죠. 그 이후로는 우리 집에 매일매일 영혼이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강령술을 시도하면 탁자가 움직인대. 그 움직임을 꾸준히 계속해서 강한 암시를 주게 되면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되겠죠. 혹시 우리 집에도? 혹시 탁자가 움직이면 영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 강한 기대가
지각을 만들어내게 되고 너무나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지각에 부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 무의식이 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움직였으면 좋겠다,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무의식 중에 내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볼펜이 움직인다거나 탁자가 움직인다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미세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움직였으면 좋겠다,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움찔하게 되면 그게 영혼인 거죠. 이게 다 강령술의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뭐 무슨 강령술, 혼자 하는 숨바꼭질, 심령체험, 귀신, 흉가체험 너무 재밌지. 너무 흥미롭죠. 나도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재밌어. 나도 재밌으니까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확증 편향과 뭐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강령술이 다 가짜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거나 듣는 것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어머 이건 진짠가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갖게 되면 무서운 거거든요. 무지한 사람이 어머 정말 귀신이 있나봐, 어머 정말 귀신이 있어, 내 눈에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헛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옷걸이에서 애기 귀신을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방 사람들, 오늘 이런 컨텐츠를 들은 사람들은 모든 현상에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에 눈이 멀어서 그냥 어머 그렇대, 혼숨을 하면 죽는데, 귀신 들린대, 어머 너무 무서워 이런 거 너무, 물론 그 일을 해서 진짜로 영혼이 올지 안 올지는 나는 몰라요. 나는 무서워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것과 그게 진짜다 라고 믿는 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약간 의심하는 상태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요즘에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TV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한번 의심을 하고 보자는 거죠. 알겠죠? 자, 오늘 컨텐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